Make it possible. Culture Capital.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가격의 평균가, 가격들의 평균을 이어붙인 선이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지지와 저항의 어떤 판단 자료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핑크색이 5일선인데요. 이 5일 이평선은 5일간의 종가를 이어붙인 평균을 그린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다. 차트에서 이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추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당연히 5일선 뿐만이 아니라 10일선, 20일선, 그리고 60일선 등등 계속된 어떤 기간에 따른 이동평균선 설정이 가능하고, 이 각각의 어떤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데서는 각각의 이동평균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보다는 이렇게 단기간의 이평은 아무래도 단기간의 추세, 중장기적인 60일 이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장기적인 추세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평선의 배열과 그에 따른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기적인 이평이 맨 위에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밑에 10일선, 그리고 21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장 장기적인 이평선이 밑에 있고 단기적인 이평선이 위에 있을수록 이것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이 정배열이 상태일 때는 굉장히 상승 추세,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적으로 가장 장기적인 이평선이 위에 있고,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이렇게 밑으로 돼 있을 경우는 이걸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이 역배열은 당연히 하락의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배열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배열 상태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고 지지가 또 강합니다. 어쨌든 조정 이후에 지지 이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수 있는 게 정배열 상태이지만, 반대로 역배열 상태일 때는 하락의 어떤 추세가 강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추세를 역배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열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지, 이런 타이밍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울기와 매매 타이밍,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는, 즉 다시 말해서 완만한 기울기의 이동평균선과,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급격한 기울기에 따른 이동평균선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한 부분에서는 추세 상승이든 추세 하락이든 그 어떤 변곡의 기울기가 장기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좀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것은 어떤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온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의 어떤 이런 괴리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수렴하는 이동평균선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특성에 따라서 급격하게 가격이 빠진다라든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격도가 발생하고 그 이격에 따른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상승 또는 하락의 압력이 강하다.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현물이든 파생이든 그 가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어떤 변화, 이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도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중요한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렴과 확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면서 이 벌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넓게 펼쳐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확장을 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다든지 뭐 하락 분출 또는 상승 분출이 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수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락, 이 양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양쪽 방향으로 모두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상승 또는 하락, 여기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일 경우에는 상승만을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선물, 파생에서는 하락, 상승 두 가지 모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렴 이후에는 반드시 확장이 나오고 그 확장의 방향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이어졌다는 즉슨 그 다음 확장의 어떤 추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의 어떤 분석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 정배열 플러스 수렴 이후의 확산, 더군다나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매수 또는 매도든 어떤 포지션이든 본인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급격한 시세의 분출이라고 할까요? 시세의 그런 현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렴 이후에 상승 또는 하락 두 가지 포지션 중에 어디로 갈지는 어쨌든 우리가 해외 선물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기울기를 가지고 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격도가 벌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피면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즉 이격도가 벌어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을 놓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렴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시점 타이밍은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매도 타이밍이겠죠.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런 포지션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노리고서 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포지션을 100% 다 확인을 하고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가지고 지지라든지 저항,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또는 하락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본적인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의 어떤 위치, 5일선이라든지 11선이라든지 이런 위치와 기울기에 대한 변화, 이 부분이 핵심이다. 위치, 즉 다시 말해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런 포지션적인 위치 더해서 기울기에 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 델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화량이 굉장히 이동평균선에 있어서는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고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 정의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꼭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하시고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Culture Capital.